제 이름은 김종래, 올해 76살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제 남편과 반세기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며 오랫동안 함께 해온 아름다운 노부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한평생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놀랄 이야기지요. 몇 번이냐고요? 글쎄요,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50번은 좋게 넘을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늘 다른 여자와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막힌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마이너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이 30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젖은 손으로 밥을 짓고 기저귀를 빨던 시절이었죠. 제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늘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에게 20살간 넘은 젊은 아가씨가 생겼습니다. 이웃 가게에서 일하던 애였는데 하얀 얼굴에 웃음이 많고 저와는 달리 늘 곱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이면 그곳에 들러 한참씩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 눈빛이 변했다는 걸, 아이가 울어도 그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렀다는 걸, 밤이 깊어도 제 곁에 누운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요. 그 젊은 여자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단어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만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시장 아줌마 은밀한 일상의 틈. 세월이 흘러 남편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을 드나들던 시절, 그는 시장통의 한 아줌마와 가까워졌습니다. 그 아줌마는 남편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늘 씩씩하고 입심이 좋아 장사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요.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장사를 핑계로 늦게 들어올 때 그의 웃음 속에 묻어나는 낯선 온기를, 남편의 셔츠에 스쳐 지나가듯 배어있는 향내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장사하면서 친하게 지낸 것뿐이지. 하지만 저는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눈과 귀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민합니다. 그 시절 저는 남편을 붙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나 앞에서는 웃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아이들 앞에서 남편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마이너스. 옆집 세대 가까운 곳에서의 배신. 남편의 외도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옆집에 살던 세댁과도 얽혔습니다. 그 세댁은 저보다 한참 어렸고 각 결혼해 이사온 풋풋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림에 치여 늘 지쳐있던 저와 달리 그녀는 언제나 단정히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그 집에 과일이나 우유를 들고 드나들 때마다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 이제는 바로 옆집에서도 그러는구나. 가까운 곳에서의 배신은 멀리 있는 외도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문 하나 건너 그 웃음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4. 학교 선생님 허영심을 채워준 관계. 세월이 흘러 남편이 40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아이들 학교의 여선생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늘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선생님과 어울리면서 갑자기 책을 읽고 문학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책을 읽다니 별일이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변화가 제게는 반가움이 아니라 씁쓸한 신호였음을. 남편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젊고 똑똑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가 집에서 문득 내뱉던 말들 속에서 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서서히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젊음과 지성을 빌려오며 허영심을 채우던 그 시간, 저는 그저 묵묵히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마이너스. 다방 마담 노년의 쓸쓸한 외도. 남편이 70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충분히 들었으니 달라질까 했지만 그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다방의 마담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인이었지만 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그곳을 자주 드나들며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체념뿐이었죠. 마이너스. 남편의 후회, 나의 침묵. 남편은 평생 동안 자신이 들키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심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바깥에서 뭘 하든 나는 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순간 남편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자신이 자유라 믿었던 삶이 사실은 제 침묵 위에서만 가능했던 것임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믿었던 건 사실 당신 눈물 위에 세운 자유였어. 그게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렸구나. 하지만 그 고백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거리가 생겨 있었으니까요. 마이너스. 제가 전하고 싶은 말. 이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들키고 안 들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더라도 사실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사랑과 체념과 슬픔의 표현일 뿐입니다. 남편은 말년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웃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마이너스. 교훈. 이제 저는 76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유와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잘못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누릅니다. 노년에 진정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곁을 지켜준 동반자의 믿음, 평생을 함께 걸어온 사람의 따뜻한 눈빛뿐입니다. 잠시의 쾌락 때문에 평생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남는 건 후회와 허무뿐입니다. 저는 평생 침묵하며 버텼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저처럼 후회로 노년을 채우지 마십시오. 잠시의 유혹보다 평생의 동반자를 지켜내는 것이 더 크고 값진 자유입니다. 부디 평생을 마음 썩고 사시지 말길 부탁드립니다.